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귀찮은 내일 누가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쯤 생각해봤던 상상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튼 걷고 식사 준비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영화 바이센터니얼맨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가 연기했던 로봇 앤드류처럼 귀찮은 가사 일을 척척 대신해줄 로봇만 있다면. 그런데요, 이런 상상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영화에서처럼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의 로봇이 곧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꼭 요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편으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로봇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의 비만화가 진행되겠는데요? 이 비만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9일 개막한 CS 2024. 오늘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최대 화두 단연 AI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챗 GPT 있잖아요. 이거를 탑재한 차량도 등장했고요. 반려견을 관리해주는 AI 로봇도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AI 제품들이 이목을 크게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현재 전 세계 로봇 전문가들과 일반인들, 이 CES에 전시된 AI 제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주는 AI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미국의 스탠퍼드대 있죠. 여기에 AI 연구팀이 개발한 로봇 모바일 알로하. 이름이 알로하예요. 음, 이 연구팀은요, 최근 모바일 알로하 당신의 가정부 로봇 이런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 뒤늦게 이 영상을 봤어요. 한 3일 전에 올라왔었는데 뒤늦게 봤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까무라칠 정도예요. 왜냐면 기존에도 뭐 요리하는 로봇, 뭐 청소하는 로봇, 변화별 로봇 영상 많이들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 이 영상, 기존의 로봇의 한두 단계는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여기에 공개된 영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리하는 영상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자, 보세요. 로봇이 비닐에서 배추를 바로 꺼내죠? 칼로 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란을 싱크대에 탁탁 쳐서 깨트리는데요. 저보다 계란을 더 잘 깨트려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라이팬에 새우를 넣고 요리를 하는데, 마치 CF가 만드는 것 같지 않나요? 또, 닭 요리도 하는데요. 닭을 후라이팬에 튀기면서 이게 적당히 익는다 싶으면 뒤집개로 능숙하게 이 로봇이 뒤집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소스도 적당히 넣고요. 또 잘 익으라고 뚜껑을 덮어놓기까지 하죠. 이 정도면 뭐 이연복 셰프 같은 그런 요리사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정말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기존의 요리 로봇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수능란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알로아가 할 수 있는 게 요리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스탠퍼드대 AI 연구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개된 영상 중에는요, 설거지를 하는 장면도 있고요, 청소를 하는 장면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세탁기에 빨래 넣고 나중에 빨래가 다 된 다음에 그 빨래를 꺼내는 장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 웬만한 가정주부, 아니면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하죠. 이 남자들이 하는 가정일, 이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 속 앞서 얘기했던 로봇 앤드류, 아니면 우리 동화 속의 우렁각시, 이런 게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러네요.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로봇이 일을 잘할까? 혹시 요리나 청소, 빨래 이런 거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 짜서 입력한 덕분 아닐까? 뭐 코딩을 너무나 잘 짰기 때문에 뭐 스탠퍼드대 연구실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점에서 진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뭐냐면요, 앞서 챗 GPT 얘기했잖아요. 챗 GPT의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로봇 알로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처음부터 모든 거를 혼자 학습하는 건 아니고요. 챗 GPT도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야 그 다음부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이 로봇 알로아도 비슷합니다. 연구원이든 아니면 이걸 산 사용자든 누군가가 필요한 내용을 로봇 알로아와 함께 보면 돼요. 이게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느냐? 요 영상에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연구원이 직접 청소하는 것을 이 로봇에게 학습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마치 옛날 만화 영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 이게 연상되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로봇 태권브이의 주인공, 훈이 있잖아요, 훈이. 네. 근데 훈이가 로봇 태권브이를 이 조종관 같은 것으로 조종하는 거. 이거 아니었다는 사실 기억나시나요? 로봇 태권브이는요, 훈이와 직접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요, 태권브이 안에 탄 훈이가요, 거기서 동작을 하잖아요. 뭐 태권 동작을 하면 로봇 태권브이가 그거를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 훈이가 로봇 태권브이 안에서 돌려차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태권브이도 악당 로봇을 돌려차기로 날려버리는 그런 형식이었거든요. 그것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로봇 알로아 이런 식으로요. 20에서 50회 정도 교육시키면 대략 사람이 하는 거에 정확도 약 85%이 정도를 따라할 수 있다라고 스탠퍼드 AI 연구실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20에서 50회 이거 귀찮게 누가 다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알로아 한 대마다 일일이 20에서 50번을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릴까? 뭐냐면요. 알로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알로아 바로 걔한테만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학습시킨 게 서로가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PD가 이 알로아를 샀어요. 그래서 요리를 학습시키고요. 박 PD도 샀어요. 여기에서 또 다른 걸 또 학습시키고요. 이렇게 학습시킨 것이 다 더해져서 20에서 50회 학습시킨 것으로 이 알로아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번만 학습시켜도 되겠군요. 결국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 입력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인류가 지금 70억 명이 넘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살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1억 대만 보급되더라도 바로 거의 모든 것을 이 알로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이게요. 선의로만 좋은 의도로만 이거를 쓴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나쁜 의도로 알로아를 학습시키는 놈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이거 좀 걱정되지 않나요? 그러네요. 터미네이터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보다 앞서 또 하나의 걱정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존에도 가사 로봇, 요리 로봇 이런 거 이미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닭 튀기는 로봇도 있었고 뭐 김밥 마는 로봇도 있었고 뭐 별의별 로봇이 다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한두 개 이렇게 공개되긴 했지만 널리 보급되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요, 학교 급식, 여기서 뭐 튀김 요리할 때,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건강 엄청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급식 로봇이 보급되고 있대요. 그런데 이 로봇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학교 급식을 위해 보급된 급식 로봇 가격이요. 한 대당 1억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헐. 일반 가정에서 1억 5천만 원 내고 이 로봇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제드래곤 같은 사람이야 살 수 있겠지만요. 게다가 이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덩치가 너무 큽니다. 일반 가정집 주방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알로아는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체구가, 아이고, 꽤 아담해요. 이게 키가, 뭐, 로봇의 키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140cm. 그리고 무게도요, 이거, 저랑 별로 차이 안 나네요. 75kg. 가정에서도 충분히 쓸만한 그런 덩치더라고요. 게다가, 스탠퍼드 대학교 AI 연구팀이 밝힌 가격을 보니까,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 로봇 조만간 3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4,200만 원? 좀 안 되죠? 요거에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약 네. 4천만 원 정도에. 이 정도면 조금 여유 있는 집들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스탠퍼드대 AI 연구팀은요. 아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32,000달러에 보급하지만 이 가격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2만 달러대까지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로봇이 작동하는 동영상이랑 이렇게 가격이랑 이거 딱 영상 보면 어떤 부품 쓰였는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공개해도 될까? 다 베낄 텐데? 벌써 특허라도 다 걸어놓은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요. 이 스탠퍼드대 AI 연구팀은요. 알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거, 거의 99.9%다 오픈소스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 자신들이 구매한 부품 내역, 만드는 방법, 이거 웹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좀 공학 쪽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공개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연구팀의 이력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인류를 놀라게 했던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때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딥마인드는요, 이세돌 구단을 이긴 비법, 이거 꼭꼭 감추고 나만 알아야지 라고 안 했잖아요. 대부분 오픈소스로 다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공개한 덕분에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챗 GPT까지 탄생할 수 있었다 라고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알로아를 만든 팀도요, 이거 딥마인드 출신이래요. 딥마인드 출신. 오. 그래서 오픈소스를 통해 챗 GPT가 만들어진 것처럼 AI 로봇 생태계를 알로아를 통해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편리한 세상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눈치 빠른 애청자 여러분들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우리의 이연복 셰프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AI가 정말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해 연말에 우울한 외신이 하나 있었거든요. 앞서서도 딥마인드 얘기했었지만 이 첨단 AI 개발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받는 구글. 구글이요. 어이구. 인력 구조 조정. 이거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겠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광고 판매 부분. 여기를요. 대폭 구조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근데 구글은 이미 지난해 1월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2,000명을 해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숫자를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구글이 장사를 못해서? 그건 결코 아니잖아요. 매출과 순이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덕분에 인력은 갈수록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긴, 이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이런 회사들 가 보면은, 뭐 일단 규모도 규모지만, 식당이나 휴게 공간 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그렇고.
그럼 그 넓은 휴게 시설이나 식당을 그동안은 사람들이 청소하고 식당에 들어가는 요리를 사람들이 만들었을 텐데 영상에 나온 그런 로봇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은 구글 인원 정말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러니까요. 광고 판매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이 구조조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구글만이 아니에요. 이 서비스 많이 쓰실 거예요. 드롭박스. 이 클라우드 서비스잖아요. 여기에 사진이나 동영상 아니면 웹문서 이런 거 많이 올려놓잖아요. 근데 드롭박스도 전체 직원의 무려 16%에 해당하는 500명을 지난해 AI 때문에 필요 없다. 해고를 했대요. IBM도요, 인사 등 지원 기능 중심으로요, 7,800여 명이나 달하는 신규 채용, 이거 아예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왜냐면 AI로 할 수 있으니까. 음. 더 나아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영국 런던 정경대학 교수가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AI 기술 발전을 지나치게 가속화해 오히려 이공계 전공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이 이공계 전공자들이 AI 기술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AI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황당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또 좋게 생각하면 이공계가 아닌 인문계 분들은 일자리 걱정을 덜 해도 되겠네요. 근데 요즘 챗 GPT가 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웬만한 컨텐츠, 제목만 넣으면 알아서 만들어주잖아요. 물론, 가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요. 아무튼요,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만 느끼라고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닙니다. 이 덕분인지 AI 업계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이게 이공계인데, 이 경제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기본소득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불진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기본소득. 이게요, 지금 전 세계 가장 선진 AI 업계의 화두라는 거예요. 알로아처럼 몇 번만 학습시키면 알아서 일하는 로봇이 각 가정과 회사에 보급된다면 이를 통해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고요. 이를 재원으로 일자리를 잇는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이런 주장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거에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분입니다.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던 이분.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던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만 오픈 AI CEO. 이 양반이 한국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에 필적하는 지능을 가진 범용 인공지능 이 시대가 열 때를 대비해서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는 다른 꼼수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개인정보 관련 이슈 뭐 이거 있긴 합니다. 하지만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 CEO가 보편적 기본소득 이 이야기 한다는 건 사실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요, 전 세계는 가장 선진 기업들은 이처럼 AI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 논의를 한창 벌이고 있는데 현 정부, 우리 정치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벌 오너들도 마찬가지고요. 제발 전 세계 트렌드를 보고 따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모니터링만 하고 있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